네, 안녕하십니까. 제2회 6차 산업 제주 국제박람회 개회식 3회를 맡은 아나운서 이문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올해로 2회차를 맞이했습니다. 이 6차 산업 제주 국제박람회는 지속 가능한 6차 산업 코로나19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전시관을 활용해 개최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또 이 제주의 6차 산업 가치와 미래를 온라인을 통해 더욱더 폭넓게 국내외에 알리고 새로운 글로벌 판로 개척을 위한 기회장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6차 산업 제주 국제박람회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 직접 참석 또는 영상으로 축하 인사 말씀을 전해 주시는 내외 귀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참석은 하지 못하셨지만 영상을 통해 참석해 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님, 대통령 직속 농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정현찬 위원장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님, 대한민국 국회 위성곤 의원님께서 영상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곳에 직접 찾아주신 귀빈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고영권 정무부지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6차 산업 제주 국제박람회 고성보 공동조직위원장님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6차 산업 제주 국제박람회 안순화 공동조직위원장님 자리 빛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차 산업 제주 국제박람회 지은성 공동조직위원장님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사단법인 제주 6차 산업협회 성주엽 부회장님 자리 빛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농식품정책학회 송양훈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김의근 대표이사님께서도 네,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크앤컴퍼니 서형권 대표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참석하신 모든 내외 귀빈들을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6차 산업 제주 국제박람회 고성보 공동조직위원장님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무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6차 산업 제주국제박람회 공동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주대학교의 고성보 교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차 산업 국제박람회는 오늘 비대면 국제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한 달간 계속되는 온라인 전시 등 제주의 6차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제2회 6차 산업 국제박람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제2회 6차 산업 제주 국제박람회 개회를 선언해 주신 고성보 위원장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2회 6차 산업 제주 국제박람회 공동대회장이신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님과
대통령 직속 농업농촌특별위원회 정현찬 위원장님의 환영 인사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입니다. 많은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이 한창이라면 농업과 농촌에서는 6차 산업혁명이 대세입니다. 지난해 박람회에서는 제주 6차 상품들이 5억 원 수출고를 달성했는데요. 올해도 기대가 큽니다. 청정 제주가 코로나 위기를 넘어 6차 산업혁명 중심이 되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우리 농업인 여러분, 6차 산업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 함께 힘냅시다. 파이팅! 네, 자 축하 인사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님이셨고요. 자 계속해서 대통령 직속 농어촌 특별위원회 정현찬 위원장님의 환영 인사 말씀도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국 6차 산업인 여러분, 농업과 농어촌에서 땀 흘리고 계신 농어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통령 직속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현찬입니다. 우선 제2회 6차 산업 제주국제박람회 개최를 준비해온 조직위원회 모든 관계자들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국제박람회에 참가한 제주와 전국 지역별 6차 산업 지원센터, 6차 산업 인정 경영업체, 해외 바이어 국내 유통기업, 국내외 학자 등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농업 등 1차 산업을 기반으로 2차, 3차 산업과 융합한 6차 산업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선 공약에서 친환경 생태 농업을 6차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제시한 우리 농어촌의 미래 먹거리 산업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농정의 틀은 현장 중심의 농정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농업인들을 살리고 건강한 국민 식탁을 책임지는 농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식량 주권 강화의 중요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배 작물의 종류를 다각화하고 생산된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유통 소비되는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6차 산업은 우리 농촌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식량 주권 강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번 제2회 6차 산업 제주 국제박람회는 온라인 비대면 행사로 진행됩니다. 지속 가능한 6차 산업 코로나19를 넘어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가 더 큰 대한민국과 청정 제주의 6차 산업 성장에 더 단단한 디딤돌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축하와 격려의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영상을 통해 환영의 말씀해 주신 원희룡 지사님과 정현찬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님께서 역시 영상으로 축하 인사 말씀을 또 전달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또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내외 6차 산업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좌남수입니다. 두 번째 6차 산업 제주 국제박람회가 한 달간의 일정으로 막을 올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속 가능한 6차 산업 코로나19를 넘어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제주 6차 산업 무수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은 물론 해외 수출이 장입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치러지고는 있지만 사전 수출
품평회도 마쳤고 전시와 컨퍼런스도 열려 제주 6차 산업의 미래를 담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박람회에 참여해 주신 국내외 80여 개 6차 산업 기관과 경체 그리고 고성보 조직위원장님과 주최 주관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는 농업 분야에서도 큰 타격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화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바로 생산과 가공, 유통이 혼연일체가 된 6차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6차 산업은 농촌 융봉합혁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6차 산업의 성공은 제주의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6차 산업을 성공시킬 것인가? 이번 박람회가 그 답을 제공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주 6차 산업이 코로나19를 넘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축하 인사를 전달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대한민국 국회 위성곤 의원님께서도 축하 인사 말씀을 영상으로 또 보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위성곤입니다. 2020 제2회 6차 산업 제주국제 박람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고성보, 안순아, 지은성 공동조직위원장님을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통령 직속 농업농어촌 특별위원회, 6차 산업 제주국제 박람회, 제주농업 농촌 6차 산업 지원센터,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 제주의 소리, 제주 CBS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정 제주의 6차 특화 산업은 제주의 성장 동력이자 미래를 책임질 든든한 산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6차 산업, 코로나19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개최되어지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과 제주의 6차 산업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제주의 6차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 인사 말씀을 전해주신 대한민국 국회 위성곤 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주 6차 산업 우수 제품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뉴욕 한인경제인협회 간의 상생협력 협약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협약식은 이 코로나19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와 미국의 뉴욕 한인경제인협회를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협약식을 위해서 현장에 자리해 주신 해당 내빈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제주 6차 산업협회 성주엽 부회장님,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고영권 정무부지사님, 6차 산업 제주 국제박람회 안순화 공동조직위원장님께서는 무대 위로 자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협약식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요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뉴욕 한인경제인협회 유대현 회장님과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님을 대신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고영권 정무부지사님의 인사 말씀 후 협약서 내용 안내, 협약서 서명,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협약식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뉴욕 한인경제인협회 유대현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님을 대신해서 고영권 정무부지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사단법인 제주 6차 산업협회 성주엽 부회장님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주 농업농촌 6차 산업지원센터 안순화 센터장님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제주특별자치도 고영권 정무부지사님의 인사 말씀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고영권입니다. 오늘 제주 6차 산업 우수제품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 업무 협약을 위해 애써주신 뉴욕 한인경제인협회 유대현 회장님과 이기철 이사장님, 김미현 부회장님, 김동현 총무이사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주와 뉴욕 한인경제인협회가 인연을 맺을 수 있게 애써주신 제주 6차 산업 안순화 센터장님과 제주 6차 산업 성주엽 부회장님께도 각별한 감사 인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불러온 불황이 세계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발길이 뚝 끊기고 해외 수출도 가로막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기에 오늘의 협약은 제주 농업민들이 위기를 버틸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 제주 농산물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주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외 유통망 확보에 적극 나서는 한편 뉴욕 한인경제인협회와의 상생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우리 제주 농산물이 해외에서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좋은 품질의 농산물 유통에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서로 돕고 격려하며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인사 말씀 전해주신 고영권 정무부지사님이셨습니다. 자, 다음은 협약식 서명에 앞서서 이 제주특별자치도와 뉴욕 한인경제인협회 간의 상호 협력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력 대상 기관 단체가 공동 협력할 분야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5가지 협약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뉴욕 한인경제인협회의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제주 6차 산업 제품 그리고 서비스 산업 분야의 수출 활성화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주 농업농촌의 관광 자원을 활용한 고객 만족 극대화 방안 마련을 위한 상호 협력 및 지원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주 농축산물을 이용한 우수 가공식품 발굴과 홍보, 식품 가공업체에 대한 글로벌 사업화 컨설팅, 공동 마케팅과 교육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주 식품 산업 활성화와 뉴욕 한인경제인협회의 발전을 위한 상호 협조 및 지원 체계 구축,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6차 산업 청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 지원에 관한 내용 등입니다. 이 제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 역시도 대단하지만 이 제주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 그리고 이런 그 자연에 관한 내용들로 있어서는 미국에서도 아마 탐내할 만한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무부지사님도 나와 계시지만 전국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을 만한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여기 나와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다 동의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 대답 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 같기는 한데 맞죠? 예. 그럼 박수로 한번 호응을 좀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지금 혹시 연결 상태는 어떤 상황일지 예. 한번 확인해 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협약의 서명을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업무 협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고영권 정무부지사님께서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 멀리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에서도 서명을 해 주셨고요.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협약식의 마지막 순서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이 촬영을 위해서 잠시 무대 정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기관을 대표하는 대표자분들께서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는데요. 기념 촬영을 위해 양 기관을 대표하는 대표자께서는 이 협약서 내용이 보이도록 펼쳐주시고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고영권 정무부지사님께서는 협약서를 들고 정면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더불어 뉴욕 한인경제인협회 유대현 회장님께서도 협약서를 들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이 고르지 못했던 상황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사진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께서는 뜨거운 박수로 또 함께 응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협약 진행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 촬영까지 또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멀리 뉴욕에서 그리고 또 제주에서 온라인으로 이 진행된 협약식에 참석하셔서 수고해 주신 양 기관에게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6차 산업 우수제품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 상생협력 협약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회식의 마지막 순서로 제2회 6차 산업 제주국제박람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박람회로 개최되는 만큼 이 기존 개막식의 퍼포먼스를 생략하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사진 촬영으로 저희가 좀 대신하고자 하겠습니다. 우리 참석해주신 조직위원회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무대 앞으로 함께 자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태프 여러분께서는 무대 정리를 조금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2회 6차 산업 제주 국제박람회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 진행은 기조 발표 이후에 1세션 학술 세미나, 2세션 마케팅 세미나, 3세션 JDC 농업 전략 세션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로 오늘의 기조 발제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신 김용렬 박사님을 여러분께 큰 박수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용렬입니다. 제2회 6차 산업 국제박람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한국의 대응 전략입니다. 농촌융복합 산업. 우리가 이제 6차 산업이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이번 정권에서는 그 법정 용어로 6차 농촌 융복합 산업하고 6차 산업을 용어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금 현재 제2차 농촌 융복합 산업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원래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조금 늦춰지고 있는데요.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발표가 됐으면 그 내용을 와서 비하인드 스토리나 이런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좀 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걸 말씀을 못 드린 것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든데 제주도에서 이런 굉장히 좋은 행사를 하게 된 것을 굉장히 감사드리고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대응 전략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만 아무튼 그 농촌융복화 산업, 6차 산업이 그 2015년부터 20년까지 1차적으로 해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좀 반성도 해보고 앞으로 우리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 갈 건가에 대한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드릴 말씀은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코로나가 이제 가장 큰 위기죠 현재. 그렇지만 이것이 또 기회 요인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V자형, 그 다음에 분노의 소비 이런 시대도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농촌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렇지만 또 준비를 잘 하게 되면 이후에 코로나가 좀 해결되고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농촌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얼마만한 서비스와 시설을 잘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저희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농업 농촌에 대해서는 위기 요인들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이런 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농경지 감소, 고령화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는 코로나가 굉장히 위기 요인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기회로 지금 뭐 비대면 시대에 굉장히 지금 그 온라인 쇼핑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그 6차 산업 하고 계신 분들, 농촌융복합 하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2차 기본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가 그 농촌융복합 산업 지역에 지역 단위 6차 산업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염두에 두지 못하고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을 좀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유통이나 소비하시는 분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세상은 굉장히 시장은 많이 변하고 있는데 농촌이나 이쪽에서 6차 산업이나 농촌복합 하시는 분들이 너무 자기중심적인 자기 생산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시장에 민감한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1인 가구 어떤 세포 마켓 욜로 이런 세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응한 제품들 만들어내고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뭐 4차 산업혁명 얘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지금 이 온라인이나 ICT, 그다음 BT, ICT뿐만 아니라 BT 산업, 그다음 NT 산업 이런 것들 전부 다 농업 농촌과 융복합돼서 우리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연요하게 활용돼야 할 기술이죠. 지금 현재 뭐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 다 사용하고 있죠. 현재 이제 시범적으로 우리 농업 쪽도 하고 있는데 이미 이런 그 이력 추적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미 선진국에서 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금방 도입해야 될 부분이고요. 뒤에서 저 내용을 말씀드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5G라든지 ICT 기술을 여하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농업 농촌에 특히 관광도 그렇고요, 체험도 그렇고 굉장히 활용할 가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을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협력을 통해서 많은 우리 농업 농촌에 적용하는 부분에 생각을 좀 넓혀야 된다 이런 말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저희가 이번에 2차 기본 계획을 세우면서 전문가들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우리 센터에 계신 분들 같이 얘기하면서 자, 그러면 6차 산업, 농촌 융복합 산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이거에 대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이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있고 또 지금 정체성에 대한 혼란도 좀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이 농촌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농촌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이런 가공산업, 관광산업, 판매 이런 것들을 농업과 연계시키는 것이
농촌 융복합 산업, 6차 산업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농업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섹션의 산업과 기술, 그다음 이런 분야들과 융복합해서 어떻게 우리가 소득과 연결시키고 농촌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농업 농촌을 발전시킬 건가에 대한 이 노력이죠. 이게 이제 한 방법론입니다. 이 융복합화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방법론인데, 이걸 이제 여러 가지로 현장에서 시장과 이 연결시켜서 잘 활용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지역 단위에서, 제주에서 지역 단위로 잘 이렇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이번에 그거 하면서 굉장히 고민됐던 것이, 자 그러면 1차 기본계획에서 인증업체도 많이 한 1,600개 육성했죠. 그 다음에 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센터도 11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얼마나 도움이 됐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또 이걸 통해서 지역 단위에서 제주도에 있는 이런 농촌융복합 산업의 생태계는 잘 구축되어 있는 건가, 또 그거 농촌을 잘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은 축적되어 있나, 그 다음에 혁신 주체는 잘 육성을 했나,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하더라, 이런 것이 저희의 진단이었고요. 2차 기본 계획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었고, 그 다음에 고민거리는 그 지방 이양이 많이 되면서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뭐랄까 수단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줄어들다 보니까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을 만들고 어떤 그 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지점이 있고, 지금 혼란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 협약 제도도 도입한다 그러고 뭐 그런 보다 보니까 지방에 저번에 한 8천억 정도 지방 이양이 됐는데 더 많이 앞으로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주도 가면 제주도의 역할, 지원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살아남기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이런 그 지역 개발과 산업 정책과 농업이 잘 연관이 돼서 지역의 혁신 역량을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쪽에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작년에 이 실태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실태 조사를 했었는데 잠깐만 말씀드리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농촌 융복합 산업, 6차 산업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여전히 2차 산업 쪽을 많이들 하고 있었습니다. 한 70, 거의 80% 정도가 식품 가공 쪽을 좀 하고 있고요. 체험이나 이런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좀 부족한 상태고, 체험이나 관광이 새로운 지금 그 이 또 변화 과정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을 단위로 투자했던 시설이나 이런 것이 이제 노후화돼 있고, 그다음에 공동 경영이나 공동 어떤 그 이 마을 운영, 이런 것들이 한계에 왔다. 이제는 새로운 발전 단계별로 진화론적으로 보면 새로운 형태의 운영 모델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가신 분들은 이제 법인화되고 뭐 그런 추세로 갔는데 당연히 그쪽으로 갈 거라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체험마을에 대한 것도 투자나 운영의 방법도 새로운 형태로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고용도 평균적으로 8.2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 창업에 대한 연구를 올해 또 수행을 했었는데,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 농촌에 소재하고 있는 창업 기업들이 도시에 있는 기업에 비해서 생존율이 높아요. 생존율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데스밸리라고 하는 죽음의 계곡을 지나서 훨씬 멀리 가는 이런 특징이 있어서 굉장히 지역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생존하는 것이 굉장히 길다는 것이 하나 특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적이나 그런 것이 좀 뒤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촌의 창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굉장히 그래도 지역과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고용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렇게 창업이나 이런 쪽에 우리가 굉장히 그 밀착적으로 정책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아까 저희가 목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쟁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 본원적인 것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과연 농촌 융복합 산업의 정체성은 뭐냐? 6차 산업의 정체성은 뭔가? 그리고 이 농촌 융복합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 지역 역량 강화와 거버넌스 구축은 잘 됐나? 어떻게 더 잘 해야 되나? 또 새로운 영역과의
협력, 연계, 문화적인 것죠. 아까 우리 지역성, 로컬리티라고도 하는데요. 지역성을 어떻게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이 많은데 이것과 어떻게 연계해서 육자산업화, 농촌융복합산업을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농촌융복산업의 정체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냐면 지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번 정권부터 법정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육자산업 대신.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금 이 지역 농산물을 많이 우리 지역 농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농산물을 많이 사용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국내 농산물을 사용해서 하는 이 제품과 이 육자산업 지역 농산물 가지고 하는 것과 무슨 차별성이 있냐? 이거에 대한 굉장히 문제 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소비자도 다 인식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해서 어떻게 헤쳐나갈 건가? 이거는 지역 단위에서 많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인이 원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제가 이 1차 기본계획을 법을 만들 때 했던 얘기인데 제가 초심을 잃지 않게 해서 매년 가지고 다니는 칼럼입니다. 요게 저희가 일본에 있는 농민들하고 한국하고 동일하게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온 조사 결과를 우리가 동일하게 해보니까 농촌융복합산업 6차 산업 왜 해야 되나, 무엇 때문에 해야 되나. 농민들은 이거였습니다. 생산, 가공, 판매의 일원화를 통해서 가격 결정권을 갖고 싶다. 그러니까 가격이 등락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다음에 풍년과 이 가뭄 어떤 그게 따라서 가격 폭락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 가격 결정권을 갖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이 연계해서 이 마케팅 파워를 길러야 되는 것도 있고 스스로 했던 이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거의 일환으로 가공이나 유통 그다음에 관광 이런 걸 통해서 포트폴리오 하자는 거죠. 위험 분산을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그거에 대한 투자를 사진해 왔는데 여전히 해결은 잘 안 되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래 투자를 많이 하고 인식도 많이 바뀌고 하드웨어도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원활히 앞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건가 이거에 대한 2차 기본 계획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잘 푸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된다. 농정이 여기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2015년에 했을 때 이 판매망 확보 어려움 여전히 이건 뭐 앞으로 계속되는 숙제겠죠. 모든 정책에서 이 판매를 어떻게 할 거냐, 계약 재배를 통해서 또 안정적인 판로로 확보하는 것도 있고 원료 확보를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되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농촌융복합산업 하시는 분 중에 계약 재배로 통해서 원료를 확보하는 율이 한 5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도 많은 절반 정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의 신뢰, 서로의 계약 이런 거에 따라서 원료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되고 있는 시스템은 아직 못 가고 있다. 그걸 더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015년에 1차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시도도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시도별로 시군단에 말할 것도 없고요. 시도도 이 계획을 잘 수립을 안 한다. 수립을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잘 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된 분들이 모두 모여서 어떻게 앞으로 할 건가에 대한 논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논의의 장이 없었다는 거죠. 그걸 논의의 장을 통해서 정리된 것을 계획으로 만드는 건데 2차 기본계획에서는 지금과 같이 이런 국제 포럼, 국제 박람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증자를 지금 1685개를 좀 인정을 해줬습니다. 네, 인증이라고 하는 저는 인증이라는 용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인증은 사실은 아닌데 이게 1차에는 1000개를 육성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0개 목표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물량적으로 너무 대응한다 이렇게 굉장히 논란도 비판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1685개에 대한 경영체를 육성을 했고요.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50% 이상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농업화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굉장히 육성을 많이 했고, 이분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 인정을 해놓고 도대체 손에 잡히는 지원은 뭐냐,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계신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지금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적다. 금융 지원,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금융 지원이죠. 그다음에 그 기술, 그다음에 판로, 그다음에 인력에 관한 이런 것들인데, 기술 옛날같이 이제 보조금 지원을 많이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리를 많이 낮춰주거나 이런 것들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지역 금융하고 굉장히 지역하고 잘 밀착이 돼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지구입니다. 아무튼 우리 오늘도 지원센터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이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단위의 중간 지원 조직이 많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 지금 굉장히 지역 단위에서 지원센터가 굉장히 그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2차 기본 계획에서 어떻게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좀 많이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많이 강구를 하고 있는데 기재부 설득이 굉장히 어려워요.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단들이 굉장히 마땅치 못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고요. 저희들 현장에 그 얘기를 많이 담아서 그 얘기를 지금 이번에 많이 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이제 뭐 많지 않아서 저희가 이 생태계 분석을 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까 지역 단위에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발전 단계에 따라서 굉장히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의기투합해서 잘 하다가 또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을 해소하고 또 화합하는 이런 발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수준이 올라오다 보니까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 진화론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저희가 한 4개 지역을 이렇게 6차 산업 지구를 하는 곳을 한번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창 고추장하고 하동 녹차, 서천의 소곡주, 영동 와인. 그러니까 이제 영동 와인은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포도 가지고 한국형 와인을 만들어 보겠다는 아주 열의가 차 있는 곳이죠. 그다음에 이 소곡주나 이런 데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오래되면서도 굉장히 영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순창 같은 경우는 고추장은 큰 대기업이 있죠. 그러니까 대기업이 있는 곳은 대기업이 있어서 승자 독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런 대기업이 없는 곳은 우리 좀 대기업 큰 굵직한 기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형태가 다른 거죠. 그럼에도 그 내부에는 가장 기저에는 협력이 필요하다. 는 것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 기저의 협력 활동을 어떻게 했는가를 저희가 조금 봤습니다. 그림 형태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3년 전과 저희 2017년 연구할 때 상황입니다. 영동군의 이런 와인 연구회, 이 민간 조직입니다. 포도 와인을 만드는 분들의 굉장히 이분들이 열심히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이런 영동 기술센터나 관을 끌고 가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 저희는 거기에 굉장히 이 포커스를 맞춰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관이 좀 문제예요. 관이 이제 좀 통일되지 못한 행정 서비스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형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인 연구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순창 같은 경우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순창은 고추장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까지 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고추장이 시작이 됐지만 현재는 굉장히 다양화된 시스템으로 변화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 자체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택과 집중. 그러면서 이제 고추장이 모태가 되면서 현재는 여기 체험시설도 있고 거기에 뭐 지하 동굴도 있고요. 그래서 변을 가지고 건강을 하고 기능성 제품을 만들어내고 의학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곳으로 파생되고 있더라, 이런 모형이고요. 핵심은 어쨌든 이 지역 내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협력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장의 성장 단계에 따라 굉장히 고려해야 될 게 많더라.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만은 해결되지 않고
옵션을 준다든지 기준만 주고 지자체에서 굉장히 알아서 하는 이런 것들이 자율성을 많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저희도 그 연구 결과에서 나왔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발상의 전환을 좀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강릉 커피 사례는 제가 향토산업 육성 사업할 때부터 가지고 다녔던 겁니다. 그때 우리 커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자생 작물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것이에요. 지금은 강릉을 커피 아니면 상상하지 못할 지역으로 변화가 됐어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협력 네트워크이고 그 다음에 문화입니다. 이제는 강릉에 있는 분들은 대체로 거의 자신이 바리스타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문화가 되고 생활화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것이 지역 단위의 어떤 산업 육성은 문화화되고 생활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고 우리 6차 산업이나 농촌복산업 정책도 그쪽과 연관이 돼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 뒤에 사례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커피는 지자체장이 바뀌어서 좀 부침을 지금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생활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은 이런 산업이 돼버렸습니다. 자, 여기에 일본 사례는 제가 또 지역이 굉장히 왜 중요하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다랑어 가다랑어입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비아비아라고 하는 상표를 만들고 이 잡는 것을 전통적으로 활용해야 되면 자기들의 조상들이 잡던 방법을 그대로 요리도 그대로 해야만 이 지역에서 유통이 되도록 합니다. 근데 이 협력 체계에 보면 여기에 이 분여회, 수협, 공공기관, 학교, 식당, 학생들까지 다 아우릅니다. 뭐냐면 이제 자기네의 지역 문화를 식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공동체가 다 모인 거죠. 그러니까 식문화 육성을 하니까 이런 어민들, 그다음에 관계, 식당, 요리하시는 분들, 문화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한눈탈이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키워드를 큰 키워드를 내세우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농촌융복화산업은 그렇게 공간을 많이 열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는 이 리딩 효과를 좀 가져가야 이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일본은 뭐 지금 부침을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지역에 소비하고자 하는 그 문화 이것은 하나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우리 농촌융복산업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여러 분야의 분들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열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디자인 싱킹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폰이 나온 배경이라고 합니다. 디자인 싱킹이 뭐냐면 우리가 전화기 그전엔 전화기를 가장 고품질적인 전화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었는데 아이폰은 인터넷과 다 합쳐놨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하나가 10가지가 모여서 하나가 된 거죠. 10가지를 하나에 다 모아놨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생각이 당신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아.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합쳐볼 건가?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디자인 싱킹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융복합산업의 협력의 핵심은 이런 디자인 싱킹적인 생각을 갖고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이게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정책적으로 표현해내고 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하고요. 우리 같이 앞으로도 고민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는 마지막에 우리가 시장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죠. 안테나 샵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손님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는 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주의 특성을 살려서 이런 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 단위에 어떻게 이 역량을 끌어올 수 있도록 민간 조직들과 우리 시군 단위 조직을 어떻게 다 활성화해서 같이 협력 구조를 만들어갈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무형의 자원들과 어떻게 우리가 융합을 해서 할 건가 여기에 제가 뭐 바이오라든지 ICT 첨단기술 다 우리가 활용해야 될 가치가 있는 자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으로도 굉장히 생각의 틀을 오픈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문화와의 연계성은 우리가 굉장히 강조해야 되고 2차 기본계에서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단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새로운 시도들이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신규 산업, 그러니까 문화와 연계된 것, 역사적인 것과 농업문화유산과 연계시킨 거 이런 것들을 좀 새로운 우리가 연계시켜서 6차 산업화하고 농촌 복합화하고 관광 자원화하고 그걸 통해서 인재들이 새롭게 농촌에 들어올 수 있는 활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핵심은 어쨌든 제주도의 특성을 살리는 것, 제주도의 자원을 가장 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지역에 내에 있는 분들의 협력 구조를 만드는 것, 그리고 외부의 사람들하고 같이 협력 구조를 만드는 것.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틀을 만들어주고 생각과 가치, 철학을 큰 틀의 철학을 제시해 주는 것 할 때 다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오늘 박람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주도의 농촌융복합 산업이 우리 대한민국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기를 희망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